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할 수업은요, 국어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 킬러 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 킬러 문항을 맞춰야 조금 더 상위권 대학에 가죠. 또 우리가 많이 틀리는 문제들은 다 이 킬러 문항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어에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흔히 3점짜리 문항을 이야기하죠. 그쵸? 이 3점 문항을 좀 크게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은 비문학이 있을 거고요. 또 문학에서의 3점이 있죠. 맞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문학에서 3점을 잡는 방법과 문학에서 3점짜리 킬러 문항을 푸는 방법이 달라요. 알고 있었어요? 비문항에서 3점을 푸는 방법과 문학에서 3점을 푸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독해 방법도 다르고 문제 푸는 방법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잘 들으세요. 일단 비문학, 킬러 문항은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내용 정리에 의한 요약이 나와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비문학, 이 과학 지문 또 사회과학 지문에서 보통 3점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는 전초,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용어 설명,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는 뭐가 나오죠? 용어와 용어 간의 관계들이 나오면서 어떤 공식이 나오던지 혹은 관계가 나오던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나오던지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죠. 맞죠? 이렇게 지문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킬러 문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내용이 요약이 돼서, 맞죠? 요게 내용이 요약이 돼서 하나의 그림이나 어떤 도표로 표시가 되죠. 요런 식의 킬러 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킬러 문항을 푸는 방법은 정말 아쉽게도 지문에 대한 자세한 이해밖에 없어요. 또 이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들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어떻게? 많은 반복과 연습에 의해서, 또 건너뛰기, 핵을 탁탁탁탁 잡아가면서 빠르게 독해함에 의해서. 자, 이런 거 많이 알죠? 이야기했으니까. 혹은 뭐 정말 안 되면은 비문학 킬러 문항을 아예 버리고 가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신 정확도를 높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어떻게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예 버리던지. 잡을 거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푸는 거 외엔 답이 없어요. 알겠죠? 이게 이걸 해결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독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학은 조금 달라요. 문학은. 자, 문학은 우리가 흔히 어떤 고전, 또 현대 이렇게 나누죠? 맞죠? 고전과 현대에서 보다 쉬운 건 당연히 현대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게 왜 쉬운지를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왜 쉬울까요? 현재가? 1번, 등장인물이 많이 없어요. 2번, 사건의 전개가 몇 개 안 돼요. 요게 몇 개 안 돼. 그리고 3번, 감정, 어떤 심경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읽기가 편해요. 요런 식이거든요. 현대소설이. 그래서 보다 더 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고전은 어때요? 등장인물이 많아요. 사건의 전개도 엄청 많아. 장소의 이동도 많아. 장소의 이동도 많고요. 사건의 전개도 많아요. 그런데 읽기 편한 이 감정, 뭘 느꼈다, 어떤 게 뭐 느껴졌다, 이런 섬세한 감정 표현이 별로 없어. 정보만 많은 거예요. 정보만. 그러니까 고전이 현대보다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고전을 독해할 때 좀 독해를 편하게 하려면 어떤 팁이 있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인물의 관계도를 꼭 그리는 게 좋아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고전의 주인공 이름이 맛집이야. 수능 맛집이니까 맛집이야. 그러면 고전에는 누가 나오냐면 맛집이의 부모, 또 맛집이의 1번 처, 또 2번 처, 그쵸? 3번 처. 이렇게 아내가 3명이야. 일단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임금. 또 누가 나와? 중국 임금. 이거 나온다고. 또 누가 나와? 옥황상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고전에서. 또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처와 두 번째 처의 대화. 유씨, 김씨, 이런 거. 박씨, 이런 거. 두 번째 처와 세 번째 처의 대화. 이렇게 인물이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장소가 계속 바뀌어. 근데 이 글을 처음 읽는데, 처음 보는데 이거를 단번에 파악하고 관계를 다 이해하고 외우면서 읽을 수가 있겠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꼭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근데 현대는 간단해. 현대는 뭐 이 정도야. 그냥 맛집이가 있어. 그럼 맛집이의 아빠, 그리고 친구, 혹은 뭐 독립운동하던 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순사. 간단해. 이렇게 이 정도야. 그냥 이 정도. 맛집이가 어때? 어떤 사건이 있어. 사건. 그럼 순사 들어오고, 독립운동하던 형 잡혀가고, 아빠 울고 있고, 이런 거. 친구는 꼬질르고, 뭐 이런 거 배신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간단해. 사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고전은 사건도 하늘나라 갔다가, 땅에 왔다가, 중국 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뭐 세 번째 처가 도와줬다가, 첫 번째 처가 배신했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맛집의 인생이 피곤해. 이런 게 고전이다. 맞죠?
그래서 고전을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는 이러한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장소의 전환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뭘 체크하라고요? 장소의 전환. 됐나요? 왜냐면 장소마다, 씬마다 어떤 흐름이 바뀌니까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다면, 여러분 그 글 읽을 때 이렇게 글이 있으면 이 앞에 내용 요약된 거 있죠? 요약된 거 이렇게 해놓고 중략 이렇게 있죠?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읽을 때 꼭 이거 빼놓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에 장소 또 인물의 기본적인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나 고전이나 글을 읽을 때는, 소설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인물, 사건, 인물과 사건, 그리고 장소, 배경, 이걸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기본 독해 원리예요. 현대와 고전 둘 다. 그런데 고전 이게 겁나 많다는 거죠. 됐죠? 이런 독해의 포인트와 차이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핵심 킬러 문항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맞죠? 자, 문학에서의 킬러 문항은 뭐냐면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시대 배경이 들어있어요. 소설이 전개되는 그 어떤 장면, 이 배경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소설을 쓴 시대의 배경이 나올 때가 많아요. 맞죠? 특히 현대에서, 뭐 고전도 나오기도 하는데 보다 현대에서. 맞죠? 고전에선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럼 고전에서는 인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 보기에 기본적으로. 아니면 시대 배경도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요. 맞죠? 그러니까 보기를 딱 보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거야. 맞아요? 또 어떤 게 있죠? 보기 다음에 밑에 1번 이렇게 있어. 2번, 3번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문구가 써 있고, 뭐라 그러지? 도시락 폭탄 이런 거 있어. 도시락 한 다음에 점점 돼 있다 칩시다. 글이 있고, 혹은 뭐 여기에 맛집이 이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은, 자,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인물과 사건과 장소를 중심으로 잡아 나가는데, 킬러 문항을 먼저 보게 되면 센스 있게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전개가 되는지, 주요 사건이나 사물이 뭔지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미. 맞죠? 그래서 파악하기가 쉬워요. 글을. 됐나요? 여러분들? 자, 킬러 문항을 풀 때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뭐냐면 보기를 먼저 보면서 인물, 사건, 장소, 배경을 먼저 파악을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 기술이 뛰어나다면, 전제를 깔게요. 여러분들이 독해 기술이 뛰어나다면 글을 다 읽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1번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읽는 거야. 2번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글 읽다 보면 여기 사물에 검은색 글씨로 써 있어. 좀 더 일반 글씨보다 검해. 그렇게. 요즘엔 그렇게 지문이 좀 힌트처럼 잘 나와요. 또 이렇게 A, B 이렇게 써 있어요. 센스 있게.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 보기, 킬러 문항과 지문을 보면 충분히 발췌해서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건 근데 고수가 하는 거예요. 고수. 요거는 연습을 해서 되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보기 먼저 봐요. 일단 킬러 문장 먼저 보고 글을 읽는 힌트를 먼저 찾고, 이걸 중심으로 고전 같은 경우는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고 장소의 전개, 장소의 변화라는 부분을 꼭 체크하면서 글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읽는 거예요. 됐어요? 너무 빨랐나? 다시 한번. 킬러 문항을 중심해서 지문에 대한 내용의 힌트가 많이 나오니까. 됐죠? 보기를 먼저 보면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파악할 것. 핵심은 어떻게? 인물, 사건, 장소 중심으로 잡아갈 것. 됐죠?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풀면은 아마 현대 소설에서는 틀릴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발췌해서 문제 중심으로 풀어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디서 이게 통하냐면 시와 소설에서 통해요. 알겠죠? 그런데 비문학에서는 절대 문제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비문학은 문제 먼저 봐도 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비문학은 무조건 지문 먼저 잡아나가는 거고, 됐죠? 문학은 킬러 문항을 먼저 보면서 힌트를 최대한 뽑아내고 방향을 잡고 지문을 보면은 보다 더 여러분들의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좀 더 감이 생기면 발췌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연습시킬 때도 있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발췌해서 내가 지문을 볼 정도가 된다면은 지문을 딱 보고 어느 정도의 흐름이 머리에 그냥 한 번 딱 들어와야 돼. 현대소설이야. 사실 내용 뻔하거든요. 고전소설이야. 그럼 내용이 막 특출나지 않아요. 뻔해. 그러면 대충 인물 몇 명 나오고, 그럼 인물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인물에다가 이렇게 박스 쳐놓고 다이아몬드 쳐놓든지, 인물 딱딱 잡고 사건 잡고 감정 다 버리고 어떤 사물 핵심 포인트 잡고. 왜냐면 문제는 다 거기서만 나니까. 배경 전원에다가 슬러시 치고, 요거 4개만 쳐도 지문이 싹 드러나 보이거든, 뼈대가. 그러면 발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지문마다 달라서 뭐 하긴 한데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 거라고?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 사물 중심으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사물은 어떤 소재가 되겠죠. 현대소설에서 이러한 걸 많이 쓰니까. 그래서 비문학은 한 문장 한 문장씩 잡아 나가면서, 비문학은 한 문장 한 문장 잡아 나가면서 문장 정리를 연습했다면, 문학은 크게 뭉탱이로 빡빡빡빡빡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연습이 좀 될까요? 하나만 더 짚어줄게요.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소설이 이렇게 있으면 소설을 하나하나 다 읽진 않아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는 사람은 하수. 이렇게 읽지 않아, 소설은. 알겠죠? 그러니까 소설은 어떻게 읽어요? 소설은 읽는다기보다는 찾는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힌트는 다 어디 나와 있어? 보기에. 킬러 보기에 뭘 찾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배경 나와 있죠. 인물 나와 있죠. 사건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 어디? 보기에 다 나와 있다니까, 이미. 문제.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거를 찾아야 하겠다라는 감을 잡는 거야. 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런 거를 찾아야 되겠다 감을 잡는 거예요. 이미 이거 읽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지문으로 가가지고 한무탱씩 보는 거야. 한무탱씩. 장면 하나, 장면 둘,
장면 셋. 여기서 인물 여기, 인물 여기, 여기. 이런 사건이네. 인물 여기, 인물 여기, 인물 여기, 여기 사건 여기. 이런 사건이네. 이러면서 툭툭 쳐나가는 거 이렇게. 뭉탱이로. 이 뭉탱이는 뭐예요? 장면의 전환.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 글을 잘 많이 안 읽는데. 이렇게 잡으면 그리는 속도 굉장히 빨라져요. 알겠죠? 현대소설은 몇 번 안 끊어도 돼. 장면의 전환이 많이 없거든. 그쵸?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앞에 몇 줄. 몇 줄. 중력된 거. 중력된 거 잘 보라 그랬어요. 요게 많은 장면에 대한 힌트를 주니까.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많이 연습해보고 하기. 알겠죠? 핵심은 그래서 킬러 문항은, 문학에서의 킬러 문항은 독해는 킬러 문항 중심으로 잡아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많이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도 문학은 원래 하나씩 읽는 게 아니야. 뭉탱이로 빡빡빡빡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독해 속도가 빠르답니다. 자, 알겠죠? 자, 저는 여태까지 이제 비문학 독해 강의를 많이 했는데 아직 문학 독해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글을 읽는데 최대한 좀 꼼수를 안 부렸으면 좋겠어서. 근데 오늘 잠깐 문학 읽는 거 잠깐 했어요. 알겠죠? 근데 요게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알겠죠? 요게 안 되더라도 속도에 엄청난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라고 잠깐 마지막 팁까지 강의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오늘은 킬러 문항을 풀이하는 법, 또 잡는 법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